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렇게 그 사진이 페이지를 넘기듯이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효과에 대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렇게 마치 책장을 넘기듯이 이렇게 사진이 한 페이지씩 넘어가는 효과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지금 6개의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사진에는 페이지 턴이라고 하는 이런 애프터 이펙트의 효과를 사용해서 이 효과를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음악과 함께 나오면서 이와 같이 각각의 사진이 페이지 넘기듯이 넘기는 그런 효과입니다. 이런 효과는 되게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여러 장의 사진을 이렇게 좀 음악과 함께 분위기를 좀 갖춰가면서 보여주고 싶을 때 사용해도 좋겠고, 그 다음에 아니면 어떤 것을 나레이션을 통해서 읽고 그런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계속 내레이션 녹음을 할 때도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네, 이 효과는 굉장히 복잡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CC 페이지 턴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애프터 이펙트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 페이지가 넘기는 거에도 이렇게 접혀서 말리는 이거 효과도 있고, 이런 것들의 방향도 있고, 어떻게 이 뒷면을 이렇게 투명하게 할지, 보여지지 않게 할지, 또는 빛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발생하게 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정하는 것을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펙스 여기에서 우리가 페이지 턴 이 효과를 지정한 거에 대한 여기 효과를 지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6개의 이 사진 이미지를 통해서 이 작업을 하는 방법을 좀 배울 텐데요. 요 6개의 그 이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화면이 FHD, 즉 1920의 1080이라고 하는 해상도 크기, 이미지 해상도 크기에 맞춰서 이 애프터 이펙트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가능하면 이 이미지 크기들을 1920에 1080으로 맞춰서 하시는 게 아무래도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물론 그 크기가 달라도 뭐 상관없습니다. 같은 이렇게 원리로 해도 되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그럼 기존의 이미지가 꼭 이 사이즈가 아니라면 이 사이즈에 맞춰서 우리가 포토샵이라든가 이런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에서 이 크기를 미리 편집을 한다면 작업이 거의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JPG로 이렇게 6개의 파일들을 만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파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함께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을 새로 열어서요, New Composition 클릭해 주시고, 컴포지션 네임은 그대로 두시고, 프리셋은 HDTV 1080에 29.97, 요거는 바로 FHD 사이즈로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런 설정인데, 가로 1920, 세로 1080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픽셀 에스펙티드 레티오, 요거는 픽셀의 비율인데 스퀘어 픽셀로 그냥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 1초에 몇 프레임을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도 29.97 프레임으로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여기 재생 시간에 대해서 요거는 8초 0프레임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8, 그 다음에 00, 세미콜론 00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OK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새로운 그 컴포지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맨 먼저 컴포지션을 만들었으니 우리가 이미지를 가져와야 되겠죠. 이미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미리 마련한 6개의 그 이미지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CTRL-I를 눌러서 이렇게 대화 상자를 열어서 임포트 파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와 같이 우리가 CTRL 키를 눌러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그 파일들 중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클릭을 해줬습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여섯 개 정도.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1920에 1080 사이즈인 사진만 6개를 선택을 CTRL 키를 눌러서 각각 클릭해서 선택을 한 상태에서 임포트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에서 보시면은 프로젝트 패널에서 여기 6개 파일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요 그 이미지를 미리 살펴볼 수도 있겠고, 여기 보시면은 해상도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서 이 파일 이름과 더불어서 해상도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우리가 이 파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모두가 다 1920에 1080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젝트 패널에 대해서 최대화 시켜서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프로젝트 패널의 탭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이 여기 열리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 파일에 대해서 요거 이제 형식은 뭐고, 그다음에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됐고, 뭐 그리고 어디에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어느 폴더에 있는 건지 뭐 이 정도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고요. 다시 이렇게 자세히 보고 나서도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다시 프로젝트 여기 탭을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들을 이제 타임라인 패널에 가져와서 우리가 그 효과를 페이지 넘기는 CC 페이지 턴 효과를 지정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약 이 파일을 먼저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파일을 드래그해서 여기로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애초에 우리가 컴포지션의 해상도 1920, 1080과 요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탁 들어가서 그냥 딱 맞춰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컴포지션 파일은 이렇게 8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디케이터를 0초에 두시고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제 그 이펙트 프리셋 패널, 여기서 이제 그 효과를 검색해서 적용시키는 패널이죠. 이것이 없다면 윈도우에서 이펙트 프리셋 이걸 클릭하시거나 단축키 CTRL 5를 누르시면은 여기 나타날 거고요. 여기다가 CC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은 CC 페이지 턴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효과가 이렇게 검색된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효과를 드래그해서 여기 그 레이어에다가 이렇게 갖다 두시기만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효과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효과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지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효과가 지정된 것은 물론 여기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 자,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펙스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가 바로 우리가 적용된 효과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진 클립, 사진 소스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타임라인 패널을 가져오면 기본적으로는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속성밖에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이 레이어에 이 효과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펙스라고 하는 그런 속성이 새로 추가가 됐고 여기에 우리가 한 CC 페이지 턴이라고 하는 것도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속성을 클릭하다 보면 이와 같이 자세한 속성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이펙스 컨트롤스에서도 직접 여기서 지정하는 거나 여기서 지정하는 거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여기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기능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컨트롤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컨트롤스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유형이 지정이 되는데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페이지가 넘길 때 우리가 보통 책 볼 때 페이지를 이 방향으로 넘기죠. 이렇게 이방향으로 넘기는데 이것은 오른쪽 코너 아래 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또한 여기서는 왼쪽 만약 이쪽에서 이렇게 넘기는 효과를 하려면 버튼 레프트 코너가 되어 있고 탑 라이트 코너 이 탑 라이트 코너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넘기는
뭐 그런 것도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탑 레프트 코너, 그럼 이쪽에서 왼쪽에서 이렇게 내리는, 이렇게 해서 펼치는 그런 효과가 될 수 있을 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탑 라이트 코너로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페이지를 넘기니까요. 근데 이제 클래식 UI라고 하면은 어지간히 기본적으로 이런 효과가 나타나서 저는 클래식 UI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 폴더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폴더 포지션이라고 하는 즉 말리는 기준점, 이렇게 넘겨지는, 즉 말리는 기준점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폴더 포지션에 대한 위치를 이와 같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위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여기 기준점, 여기 관역 같은 이 표시를 클릭하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나타난 것을 이렇게 드래그 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이와 같이 더 펼쳐졌죠.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을 다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기준점은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지만, 안 보였을 때는 다시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나타나서 이걸 드래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점, 이거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뒤로 완전히 넘겨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우리는 더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Z를 눌러서, 자, 우리 원래대로 컨트롤 Z 계속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요거는 이제 폴더 딜렉션은 뭐냐면, 요 말리는 각도에 대한 지정이에요. 그래서 요 말리는 각도에 대한 지정은 요 상태로 그냥 쓰셔도 되고, 근데 보통 요거는 한 300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설정. 300 정도, 요 정도가 지정이 되는 게 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서는 폴더 포지션이 여기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서 나머지 것들은 이제 뭐 이제 라이트 디렉션, 요거는 이제 빛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빛이 발생하는 지점을 이쪽 지점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쪽 마이너스 6도 정도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쪽으로 지정을 했다라는 점들 정도만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백 어페서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약간 투명하게 돼 있죠. 85% 정도로 불투명도가 지정이 돼 있어서 어느 정도 투명하게 지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뒷면에 보여지는 이미지, 뒷면에 보이는 이미지는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요 기본적인 색상이 이렇게 돼 있네요. 요것도 그냥 두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넘기는 그 페이지 넘기는 효과를 지정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단은 효과는 여기서 지정할 거니까 여기서 굳이 이렇게 펼쳐 있을 필요 없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냅두도록 하고요. 자, 냅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는 여기다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면이 지금은 한 50% 정도로 보이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요것도 그 매그니피케이션 레티오 팝업 이 부분을 조금 더 줄여서 한 33 정도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 일단은 요 첫 번째 거에 대해서 인디케이터는 0 프레임에 두시고, 자, 폴더 포지션 이 부분을 일단은 스탑워치를 클릭해 두시고,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아마 지금은 안 보이지만 키프레임이 만들어졌겠죠. 자, 이 상태에서 0에서는 여기서 여기 기준점을 어떻게 할 거냐면 펼쳐지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럼 요거를 클릭하셔서,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요거를 드래그 하셔서 요렇게 드래그 하셔서 여기 오른쪽 귀퉁이 점으로 이렇게 하시면 펼쳐져요. 됐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속성을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펙스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키프레임이 여기 만들어진 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40초, 그러니까 40 프레임을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40 프레임이면은 그냥 40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요게 이제 이렇게 펼쳐져서
40프레임 동안 이게 이쪽으로 이제 펼쳐지는 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다시 이걸 펼치도록 할 건데, 다시 요거를 여기 이제 폴더 포지션에서 요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또 기준점이 나오죠. 이걸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펼치시는데, 이쪽으로 왼쪽 위로 이렇게 펼치시면은 이렇게 완전히 펼쳐진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된 걸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서 여기다 뒀다가 이렇게 펼쳐서 이 기준점을 우리가 왼쪽으로 드래그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자, 이렇게 키프레임 만들어진 것도 확인했고요. 자, 이것도 우리가 자, 여기서 이것도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키프레임 드래그 하셔서 오른쪽 클릭 키프레임 어시스턴트에서 이지를 클릭하셔서 맨 앞과 뒷부분 쪽에는 느리지만 가운데서 빨라지게끔 해서 좀 더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지정을 했고요. 좀 아까 요 이지 지정은 F9를 눌러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40프레임 자, 40프레임을 이렇게 했고요. 그럼 이번에는 또 40프레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1초 10프레임을 40프레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그 두 번째 프로젝트 패널에서 두 번째 사진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사진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을 가져왔는데, 요 사진에 대해서도 요 사진에 대해서도 아까 CC 페이지 턴 요 효과를 지정하도록 할게요. 드래그해서 여기서 두 번째 생성된 여기서 요 밑에 있는 여기다 갖다 두시고 40프레임인 1초 10프레임에다가 인디케이터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제 그 컨트롤스도 여기서 클래식 UI로 하고,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처음에는 그냥 펼쳐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40프레임, 1초 10프레임에서는 여기서 폴더 포지션을 스톱워치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기준점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자, 요거를 여기서 이렇게 당겨서 여기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럼 펼쳐졌죠? 자, 이 상태에서 40프레임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요걸 이렇게 전체 선택하시고, 자, 플러스 40이라고 입력하시면 오른쪽으로 40이 이동이 돼요. 그 상태에서 다시 요 기준점을 클릭하시고, 그럼 여기가 지금 적어졌죠? 그럼 이것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펼쳐질 거니까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펼쳐졌죠? 그래서 두 번째 이것도 우리가 마무리를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키프레임 만들어진 거 한번 살펴보려면, 자, 요것을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가 U키를 누르시면 하면 되죠. U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키프레임 만들어진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여기 두 개의 프레임을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F9를 눌러서 EG라고 이런 속도에 대한 효과를 지정해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쉽죠? 자, 우리가 두 개를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그 네 개에 대해서도 같은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라이브러리라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 라이브러리를 이번에는 맨 밑에 레이에다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여기에 탁 안착이 됐죠? 이 상태에서 또 CC 턴을 클릭을 하시고 요걸 가져다가 세 번째 레이어에다가 갖다 적용을 하시고, 컨트롤 수에서는 클래식 UI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폴더 포지션에서 스톱워치를 클릭하시고, 자, 기준점을 클릭하신 후에, 자, 그러면 여기가 기준점이죠. 자, 여기서 드래그 하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원래대로 갖다 놨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제 그 40프레임을 오른쪽으로 또 이동해 볼게요. 여기다가 전체 선택하고 플러스 40이라고 입력하시면 오른쪽으로 40프레임이 이동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기준점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쪽으로 가져갈게요. 그러면 이와 같은 효과가 됐습니다. 다시 이 레이어 선택하시고 U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키프레임이 나왔는데, 이것도 우리가 오른쪽 클릭하셔서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
F9를 눌러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3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프로젝트 패널에 가서, 자, 이번에는 또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에 대해서도 CC 페이지 턴, 요거, 자, 드래그해서 지정하고,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 C에서 클래식 UI로 하고, 그 다음에 폴더 포지션, 요 스톱워치 클릭하고, 기준점 클릭해서 여기 기준점을 드래그해서 여기를 가져오시고, 자, 그럼 펴졌죠? 다시 이제 인디케이터를 오른쪽으로 40프레임 이동할게요. 그러면 클릭하시고 플러스 40 이렇게 입력하시고, 자, 오른쪽으로 가셔서 다시 요 기준점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기준점이 체크가 됐죠? 요걸 또 이렇게 가져다가 요 바깥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펼쳐져서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다시 프로젝트 패널에 가셔서 프리미어 14번을 이렇게 또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이 파일인데, 이 파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페이지 턴 갖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요. 요거 클래식 UI, 그 다음에 폴더 포지션, 스톱워치 체크, 그 다음에 여기서 기준점 클릭하시고 기준점을 여기서 여기로 가져오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40프레임 오른쪽으로 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또 플러스 40 이렇게 했어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요 기준점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요 기준점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요 왼쪽 바깥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또 이렇게 펼쳐지면서 없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죠? 하나 남았는데 요 그 사진이고요. 요것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페이지 턴 여기 적용하시고, 이 상태에서 이것도 클래식 UI, 그 다음에 스톱워치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준점 클릭하시고 요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펼쳐지게 드래그 하신 후에 여기서 40프레임 또 이동하도록 할게요. 플러스 40 해서 이쪽으로 가도록 하고요. 이렇게 하신 후에 이제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갔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요거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맨 마지막 레이어 클릭하고 U를 한번 눌러 보도록 하세요. 화면이 이와 같이 나타나면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왜냐면 지금 8초 0프레임에서 사진이 나타나질 않네요. 그죠? 요거는 뭐냐면 맨 마지막 요 프레임에서는 이렇게 사진이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랬을 때는 타임라인 패널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페이지 업 키를 누르시면은 바로 이전 여기 그 프레임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다시 설명드리면 페이지 다운을 다시 클릭해서 8초 0프레임으로 하면 보이지 않죠? 하지만 여기 맨 마지막 프레임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페이지 업 키를 누르셔서 바로 이전 프레임으로 이동하시면 여기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요걸 클릭하셔서 요거를 드래그 하셔서 이쪽으로 좀 빼주시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지정이 됐습니다. 한번 여기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맨 앞에서부터 보면은 이렇게 펼쳐지고 또 넘겨지고 또 넘겨지고 이렇게 넘겨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다 이루어진 걸 알 수 있죠. 자, 이와 같이 지금 작업이 다 됐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마지막에 여기 이제 마지막에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F9 키를 눌러서 이렇게 이지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맨 뒤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여기다가 음악을 좀 넣는다면 요게 좀 넘기는 것이 좀 더 멋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CTRL I 키를 눌러서, 자, 여기서 오디오 파일을 선택을 하셔서 임포트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에서 가져와 있죠. 이 파일을 맨 아래 레이어에 가져다 두시면은 우리가 음악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을 이렇게 보도록 할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진을 이렇게 펼쳐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용도는 어디서 쓸까요?
우리가 어떤 사진을 소개한다거나 어떤 특정한 문서를 뭐 나레이션처럼 읽어준다거나 뭐 아니면 미술 작품들을 이와 같이 보여주면서 무엇인가 어떤 그 설명을 녹음할 때 뭐 이런 용도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인트로 화면이라든가 아니면 중간중간에 어떤 그 전체 영상에서 하나의 그 클립 영상으로서도 굉장히 잘 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페이지 턴 그 기능 잘 아시겠죠? 우리가 이 페이지 턴 기능은 우리가 간단하게 적용하면서도 우리가 그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굉장히 멋지게 사진만 가지고도 영상 클립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제가 설명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그 좋고 멋있는 그 영상 만드실 때 많이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내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